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협업경영엔 자기경영 8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리셋을 원하는가 리부팅을 원하는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나오는 대사들 중에 저는 어쩌면 이 대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우리들의 실체 모습을 굉장히 선명하고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대사인데요.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분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대사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리셋이라는 말과 리부팅이라는 단어를 저는 생각을 해본 것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게임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매년 전 세계의 어떤 나름의 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년 하는 회의 중에 하나가 다보스 포럼인데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게 이제 2021년도에 메인 이슈가 되었던 것인데, 이 이야기를 이 찰스 왕세자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이 다보스 포럼 회장, 이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어떤 굉장히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셋을 이야기하고 리부팅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C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뭐 이랬을 때 스위치를 눌러서 한참 있으면 이제 이게 다시 재부팅이 되죠. 그런데 그런 단순히 재부팅을 시키더라도 또다시 원래의 어떤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에 의해서 초기화되어지고 초기된 상태로 이렇게 다시 부팅이 되는 것이, 이거 우리 리부팅이라고 하는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아예 PC 전체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리셋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을 다시 리셋시켜 버리겠다. 결국 다시 누군가가 스위치를 눌러서 끄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설치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섬뜩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가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면 다 기회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구도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연 나는 이 리셋되는 또는 리부팅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근원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뭐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은 누구라도 하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이 빚을 많이 진 사람들에 대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처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박탈해서 떨어뜨려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노예로 삼는다거나, 이것은 뭐 지금도 예외 없죠. 지금도 그 사람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버려서 신뢰를 신용 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어떤 사회나 조직을 통제하기에 용이한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런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 패자 부활전을 주자, 그래서 신용 회복이라는 것도 있고 파산 선고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부채 탕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의 패자 부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올림픽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그 게임도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3, 4위전을 했는 사람하고 그 밑에서 패배한 사람들끼리의 대결을 통해서 뭐 동메달을 하나 더 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패자부활전이라는 방식들이 일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은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시비에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패자부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리셋을 누군가가 시켜버렸을 때, 그랬을 때 과연 거기서 협력적 모습으로 살아온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쉽겠느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협업적 그 속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프로그램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한순간 자신의 삶이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때문에 나만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 패자부활전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이 실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누구는 실수라고 말하고 누구는 패배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수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그것이 누적되어지죠. 그 누적된 것들 우리는 축적된 시간이라고 하고, 그 축적된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공이라는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인데, 그 실수를 그 어떤 누군가는 계속해서 패배라고 각인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패배자가 되고, 패배자는 결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비교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열등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저 열등하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패자라고 낙인을 씌우는 어떤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저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뭐 여건에 처할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패배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있는 하나의 과정에서의 실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결국 실수 데이터는 기회 데이터다라고 하는 인식,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이력서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그 사람의 연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실수 데이터가 많으면 그 사람은 이제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자꾸만 이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성공 데이터 값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지금 그 청문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어떤 고위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가짜 성공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뭐 유리한 위치에 가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 여실히 이렇게 발각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지는 이 실수 데이터 값을 기회 데이터 값으로 인정해주는 사회,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걸 만들어줄까라는 것은 한번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그 옳은 방법은 아닐는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요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뭐 그저 바람이라면 뭐 그쪽을 방향으로 두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력서에 저는 포맷, 프레임워크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력서에 거기 학력, 경력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학력, 경력 쓰는 난 말고 이 실적과 또는 실패,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는 난을 병행해서 이 이력서에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실수값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누구라도 도전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데 가서 벼락치기로 그 어떤 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자꾸 생겨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안으로 그 이력서에 실수 데이터를 쓰는 난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좀 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책에 나오는 장면들을 한 카트씩 이렇게 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것을 따로 영상 편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 라이브로 바로 녹화를 하고 바로 또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거칠고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아쉬움들이 늘 생겨나곤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점 좀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또 제가 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들으실 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실 때 한 1.2배속 정도로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들으시는데 답답함이 좀 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쓴 이 협업경영과 자기경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우리 이 자본주의의 현행 문제점 이것들을 가장 이렇게 신랄하게 한번 대화해 볼 수 있는 그런 챕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래서 각 챕터별로 사실은 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대화해서 또는 혼자 읽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쓸 수 있는 그런 난을 제가 만들어서 나의 창조적 파괴라는 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유가 제가 이 대사를 가지고 저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이지 저의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거기에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좀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좀 더 발전적인 이런 토론도 좀 하면 훨씬 더 유용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누군가는 우리 사회를 리셋하려고 한다. 또 리부팅 하려고 한다. 리셋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된 프로그램이 이미 내장되어 있다라는 의미다. 그러한 새로운 세상으로의 리셋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협력적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어쩌면 제로가 되어버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프로그램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누군가가 어떻게 리셋을 하든 그 속에서 자기의 영역이나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라는 것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사회는 지금 새로운 형태로 리셋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것이 결국에는 그 역사의 발전인 것이고 또 어떤 이 변곡점마다 그런 일들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려면 결국 새로운 리셋 시대에도 살아남으려면 협력적 삶을 살아야 한다. 협업적 삶을. 그래서 협업적 자기만의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의 전환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